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방송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번 주 일주일이 하반기 전체 장세를 좌우할 수도 있다. 제목도 그래서 일주일, 운명의 일주일 아주 중요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방송 들어갑니다. 운명의 일주일, 하반기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먼저 지난주죠. 수요일하고 금요일 각각 700포인트씩 다우지수 기준으로 하락을 했죠. 지난주 증시 하락을 불러온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19의 세컨드 웨이브 가능성이죠. 세컨드 웨이브 가능성. 사실 세컨드 웨이브만 되면 아주 큰 폭락은 없습니다. 문제는 세컨드 웨이브로 판명이 났을 경우 혹시 락다운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라는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목요일 장마감 후에 발표한 페드, 미 연준의 미국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3분기 배당을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을 일단 제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이것 때문에 은행주들이 금요일에 JP모건은 약 6%, 골드만삭스는 8%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는데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버라이즌,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죠. 버라이즌과 유니레버는 생활용품이라 세계적으로도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 두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페이스북 그 컨텐츠를 보면 대부분 증오, 대결, 인종 혐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 결국 대결 구도로 해서 이겼다라는 그걸 다시금 재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 페이스북의 이런 혐오 콘텐츠를 페이스북에서 잘 관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삭제하거나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자 버라이즌, 유니레버 등의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8% 넘게 하락했고요. 트위터도 거의 그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증시 하락을 불러왔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은행주의 하락,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인해서 나온 은행주의 하락은 최근에 19 재확산에 따른 그렇게 되면 세컨드 웨이브로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영업 재개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해 나간 돈, 그 다음에 회사채 등을 변제할 수 없어서 파산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은행주의 하락과 그 19 세컨드 웨이브는 한 묶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 증시 하락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19의 재확산, 둘째는 페이스북 광고 중단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 어떻게 확산되느냐, 어떻게 이 파장이 이어지느냐, 이런 가능성에 따라 증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괜찮은 조정으로 다시 재상승 여력을 확보하느냐 싸움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연일 상승하는 미국의 이 19 확진자 숫자입니다. 결국 지금 비록 그 핫스팟 4 지역에서 최근 발생하는 일일 확진자의 50%를 감당하고 있지만 다른 남서부 지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다시 락다운이 재개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어요. 만약 다시 락다운이 된다면 경제 회복은 당연히 늦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근 3개월간 기대 심리로
증시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서 폭락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미국에서 어떻게 얼마나 늘어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거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면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어떤 흐름이 있는지 상세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미국의 1일 19 확진자 숫자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발생 기준이 1일 45,255명입니다. 저 숫자 왜 45,255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4월 초 중순에 미국이 난리 났었잖아요. 락다운하고 그랬을 때 최고 숫자가 1일 3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33,000명을 수요일 기준으로 넘어섰고 목요일에는 약 4만 명, 금요일에는 45,255명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생이 확진자가 많아지자 텍사스가 월요일부터 페이스 1이라는 경제적의 1단계, 경제 재개 1단계를 진행하다가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요. 1단계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그 다음에 앞으로 술집 영업 제한을 가동했고요. 만약에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용 인원의 50% 이내에서만 받도록 일단 주정부가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한정적인 락다운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저 숫자가 잡히지 않으면 혹시 정말 방법 없지 않습니까? 다시 다 집에 있어. 셧다운하고 락다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증시가 두려워하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다우지수 기준 7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제부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1일 19 확진자를 보면 이 핫스팟 4, 미국의 4개 주가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핫스팟 4, 4개 지역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입니다. 이 4개 주가 1일 확진자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왜 이렇게 이쪽 주에는 많이 늘어나는지. 만약에 미국 1일 확진자가 45,0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다른 지역, 이 핫스팟4를 빼고 다른 지역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숲을 조망하고 그 안에 나무를 살펴볼 때 우리가 증시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전체가 조망된다. 즉 최근에 미국의 급증세,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면 겁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 숫자 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분석을 해보면 그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핫스팟, 그러니까 참 웃긴데, 올드 핫스팟, 그러니까 초기에 미국의 19이 걷잡을 수 없이 3월과 4월에 번졌을 때, 그때 주도했던 지역이 올드 핫스팟.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5월 29일부터 갑자기 늘어난 지역이 뉴 핫스팟이라고 포인트를 했는데요. 올드 핫스팟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옅은 파란색, 그 다음에 뉴 핫스팟은 붉은색입니다. 지금 올드 핫스팟 하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마이애미 이런 정도죠. 이런 보시면 갑자기 초에 늘어났지만 거의 안정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1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올드 핫스팟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반대로 뉴 핫스팟,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오클랜드 이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5월 29일 메모리얼 데이죠. 한국의 현충일. 그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순간적으로 완전히 기울기를 높이고 있어요. 즉 확연히 올드와 뉴가 구분이 되고 있어요. 즉 미국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3월, 4월 먼저 겪었던 주는 저렇게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늦게 당한 이 뉴 핫스팟 지역은 저렇게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왜 저렇게 올드 핫스팟은 안정되고 있는데 뉴 핫스팟은 저렇게 급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시장이 좀 보이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입니다. 뉴욕 주지사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금요일에 73,262명을 진단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확진자는 703명이다. 확진자 비율은 0.96%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최근 19 확진자의 진단 대비 확진자 비율은 약 평균 5% 내외입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를 비롯한 핫스팟 지역, 뉴 핫스팟 지역은 10% 정도 이상이고요. 플로리다는 이미 15% 이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뉴욕은 최근에 1일 최고치 4만 명을 넘고 4만 5천 명을 넘는 이 최고 상황에서도 0.96%로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뉴욕주는 미국의 남서부 지역의 확진자 난리 상황인데도 왜 안정적인가? 그 얘기는 반대로 뉴욕은 안정적인데 왜 남서부 지역, 뉴 핫스팟 지역은 저렇게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가? 그게 나오겠죠? 뉴욕은요, 이미 먼저 겪어본 뉴저지, 뉴욕, 코네티컷 이런 주는 마스크 사용에 주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을 주문한 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강력 제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경찰력이 동원돼서 체포하기도 하고, 즉 뉴욕 주정부는 마스크에 강력하다. 뉴저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먼저 겪었던 그 주들은 마스크를 사용을 강제하니까 확진자 증가세가 미국의 다른 주와 상관없이 안정적이 되고 있고, 반대로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뉴 핫스팟은 마스크 사용을 주정부 차원에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최근에 가장 핫스팟 지역에서 강력한 지역이 텍사스 아닙니까? 텍사스 지역의 주지사가 에버트입니다. 미스터 에버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4월 마스크 사용을 강제하는 법률에 분명하게 반대했어요. 즉 주지사가 마스크 안 써도 돼, 쓰지 마, 우리는 다 관리해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는 최근에 이 핫스팟 지역, 뉴 핫스팟 지역이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남서부 지역은 마스크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미국의 정치 지형상 실제로 민주당 지지 성향은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지만 공화당 지지 세력들은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골프치다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지난해 털사에서도 마스크를 거의 안 썼대요.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왜 공화당 지지자들은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분석해놨습니다. 우리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마초적인, 강한 남성 이런 의미겠죠. 마초적인 심리 때문에 확진자가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길 때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마스크를 사용하면 백악관과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 쓰니까 나도 안 써. 즉 백악관과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화당 지지 성향이 높은 곳일수록, 높은 주지사일수록, 공화당 소속일수록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마스크 사용을 공화당 모든 지지자들, 공화당 상원 의원들조차도 이 앞으로 계속 마스크 사용을 안 할 건가?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써놓은 기사를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경제 회복에 방해가 되는 새로운 락다운 조치에 반대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락다운 조치를 할 바에 차라리 마스크를 사용하여 경제활동 폐쇄를 막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왜? 그건 미국의 보건당국도 전 세계도 인정하는 게 뭐죠? 마스크 사용이 19의 확진세를 막을 수 있다. 이걸 막을 수 있다고 허언했다가 지금 공화당 지지 세력이나 이 뉴 핫스팟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주지사가 마스크 안 쓴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상원 의원들이 압력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상원 의원들,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렇게 기울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텍사스 주 안에서 카운티가 있겠죠. 텍사스 주 안에 일부 카운티에서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마스크 리콰이어먼트, 마스크 사용을 요구하고 나섰답니다. 즉 주지사는 반대로 가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살아야죠. 만약에 마스크 사용 강제하지 않다가 이렇게 더 늘어나면 할 수 없이 경제활동 다 막히고 그 카운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내용을 보니 지금 현재 세컨드 웨이브로 판단을 해서 락다운이 하게 될지 안 할지는 이제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 일주일이 중요하게 됐느냐? 예. 만약에 일주일 안에 락다운을 선택하지 않고 락다운을 막기 위해서 이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 올바른 정책, 뭐죠? 마스크 사용을 강제하기 시작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 확진자는 증가세는 바로 꺾인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사망률이 하향 안정화를 현재 되고 있는데 그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그건 락다운 가능성이 사라지겠죠. 이 사망률 지금 미국의 이 19 확진자의 사망률을 보면 최근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3일 전에는 사망자가 갑자기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2,500명 수준으로 계속 안정되다가 급증을 했어요. 근데 저 이유는 뉴저지주에서 지난 겨울, 그 다음에 19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망했던 감기 환자들을 추가로 신규 사망자로 포함하는 그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루가 순간적으로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땐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저렇게 안정화가 되면 락다운 가능성은 낮춰질 수 있습니다. 왜? 이건 결국은 죽지 않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왜 1, 2주가 필요하냐면 확진자가 최근 지지난주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걸리자마자 바로 사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 이 렉이 필요한데요. 이후에 또 이번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되겠죠. 그 후에도 사망자 이 비율 저렇게 계속 낮은 게 유지된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마스크 사용만 확대가 된다면 락다운 가능성은 시장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마스크 사용이 왜 중요하냐? 올바른 정책이죠.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증가하는 확진자 수치를 줄일 수는 없고요. 뭐가 줄이냐? 올바른 정책. 마스크 사용을 정부적으로 강제할 경우 트럼프가 나와서 마스크 쓰자 이러면 가장 좋을 텐데 그러기 쉽지 않겠죠. 자기가 이렇게 빈 게 있어서.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압력을 가하게 되면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락다운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마스크 안 써. 그리고 확진자 계속 늘어나. 잃어버리면 할 수 없이 특정 많이 늘어나는 뉴 핫스팟 지역의 일부라도 락다운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주가는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스북의 광고 중단 사태. 이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게 진화가 가능하냐? 아니면 반대로 더 많은 기업들이 광고 중단에 참여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소셜 미디어들 이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빅테크 5 플러스 기업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인종 혐오 콘텐츠와 페이스북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더 보이지 않는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증시 다우지수 730포인트 하락했는데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최대 이통사죠. 버라이즌이 페이스북의 광고 중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유니레버, 생활용품의 큰 회사죠. 유니레버 또한 이에 광고 중단을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이 8.3% 정도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일종의 차지하는 나스닥이나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길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그 다음에 일부 소셜 미디어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왔더니 가운데에 삼각형 마크 보이죠? 저게 나치 마크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인종 갈등에 대한 시위를 이 글 안에 보면 far left, 극좌파들이 일으키는 한마디로 나쁜 짓이다라고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나치, 우리 극우 공화당 지지자들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죠. 저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인종 갈등, 인종 혐오, 이거 계층,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저 컨텐츠를 막지 않자 아예 사회운동이 시작돼 버렸어요. Stop Hate for Profit이라고, 즉 헤이트, 증오와 갈등을 자기네 이익 때문에 부추긴다는 것을 막자라는 거죠. 해시태그 운동인데요. 저 Stop Hate for Profit 운동에 현재 미국의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 지난주 금요일 날 유니레버, 버라이즌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주말 내내 허쉬,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리바이스, 디아지오가 조니 워커하고 그 흑맥주 있는데 그 맥주 나오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코카콜라, 펩시까지 우리도 광고 안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서고 있는데 한 가지 의아한 점. 왜 페이스북은 적극적으로 광고 중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에요. 광고 중단 운임이 페이스북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지금 트위터, 구글의 유튜브까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더 깊은 사회운동이 더 확실하게 이어진다면 이들 기업들, 최근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이 언택 기업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당연히 주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혐오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건 주크버그나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공화당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자본, 수익의 관점 때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 광고를 많이 하는 상위 10개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도널드 J. 트럼프 for President,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당당히 4천만 달러를 집행해서 4위에 기록되고 있어요. 즉 페이스북 입장에서 다른 기업들, 짜잘한 기업들이 뭐라고 해도 광고계의 페이스북의 4번째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광고에 함부로 대항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이렇게 사회운동이 계속돼서 그냥 페이스북이 지금처럼 그냥 말로만 적극 대처한다고 하고 더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때, 만약에 트럼프보다 광고를 많이 하는 기업들, 디즈니나 P&G 이런 데들이 광고 중단을 하겠다고 나서버리면 페이스북이 8% 하락으로 끝나지는 않을 수 있죠.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봐야 되는 거, 추가 동참 기업이 페이스북의 정책 경청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그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상위 기업들, 광고비를 집행을 많이 하는 상위 기업들, 디즈니나 P&G 등이 나서버리면 이건 트위터나 구글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페이스북이 어떻게 대응하냐조차도 이 일주일 안에 결정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 일주일을 운명의 일주일, 이 운명의 일주일이 여기서 다시 만약에 락다운이 그냥 가버리거나 페이스북이 배째 이러면서 그냥 가다가 디즈니 같은 데서 광고 안 해 이렇게 나와버렸을 경우 하반기 미국 증시 방향에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겠죠. 즉 이런 중요한 일주일이 있을 때는 되도록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가능성 없다고 보고, 페이스북도 금요일 주크버그가 나서서 관리할게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음 주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제가 수정구슬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요일에는
6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 5월 달에는 고용지표가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왔는데 그때 일종의 설문조사나 아니면 내용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그 잘못됐던 게 수정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버릴 경우에도 우리가 증시 하락의 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운명의 일주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예. 운명의 일주일. 그리고 운명 이전에 이 19 사태, 세컨 웨이브, 왜 남서부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번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중요한 인사이트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페이스북 사태,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토마스 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어쩌면 대선 이후의 그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세. 일주일 우리 잘 한번 버텨보시죠. 여러분, 저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